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강의에서 배웠던 리액트 라우터라는 이 정의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공식 문서를 보면서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디클레어티브 모드, 즉 리액트 라우터를 한번 설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공식 문서를 토대로 그대로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하고 코드를 타이핑해 볼 거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공식 문서 오시면 이제 인스톨레이션 부분에 이제 프레임워크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디클레어티브 모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디클레어티브 모드를 일단 이거를 먼저 토대로 라우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개발이 완료가 되고 데이터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를 통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는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생략을 해도 되고, 이제 next install react router from npm을 통해서 이 코드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터미널을 열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액트 라우터가 설치가 됐고요. 자, npm run dev 명령을 통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브라우저 라우터를 리액트 라우터로부터 호출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호출시켜 주시고, 브라우저 라우터를 이제 이 앱 컴포넌트를 감싸면 되는 거죠. 이 스트릭트 모드는 일단 무시하고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리액트 라우터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제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할 준비를 완료를 한 겁니다. 간단하죠? 이러면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여러 개를 관리를 할 때 실제로 어떤 URL, 즉 경로에 따른 페이지 컴포넌트를 매핑을 해줘야 되니까 이 넥스트 라우팅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라우트라는 어떤 모듈,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호출을 해서 이 라우트라는 각각의 페이지를 담당하는 컴포넌트를 감싸고 있다라고, 라우트라는 모듈을 감싸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라우트라는 걸 리액트 라우터에서 호출을 하고, 요 안쪽에 각각의 페이지를 담당하는 라우트라는 모듈을 이렇게 호출을 해서, 자, 경로는 기본적인 경로, 슬래시를 하면 이제 메인 아무것도 붙지 않은 경로를 의미하고, 이때 요소라는 의미를 가진 엘리먼트 속성에 우리가 작업 중이었던 여기 앱 페이지 컴포넌트를 연결해 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끝났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면 제가 라우트를 잘못 불러왔죠. 여기를 이제 라우트를 리액트 라우터에서 불러오고, 이 부분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면 벌써 페이지 라우터 작업이 끝난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그리고 아래 공식 문서를 보면 이제 about이라는 경로에는 이제 about 페이지 컴포넌트를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만약에 내가 about이라는 경로에 about이라는 페이지 컴포넌트를 연결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해당 경로에서 우리가 about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지스에 about.tsx라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연동해 주면 about 경로에 이제 about 페이지가 연동이 돼서 이 URL을 접근을 하면 about 페이지에 관련된 UI가 보인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지스에 자, about.tsx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rfce rfc 이 명령어로 이제 about 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bout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텍스트 문구를 넣어 주신 다음에, 자, main.txx에 이렇게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bout이라는 경로에 우리가 방금 만든 이 about 페이지 컴포넌트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로컬호스트를 지금 동작 중이니까 로컬호스트 5173으로 가셔서
자, 현재 작업 중인 페이지에 경로를 about 이렇게 붙여서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out 페이지입니다 라는 워딩이 보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라우트라는 이 모듈의 경로가 about 페이지 컴포넌트가 매핑이 올바르게 되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또 만들어 보면 이제 뭐 로그인 페이지도 만들 거니까 저는 사인인 페이지, 즉 사인인 txx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회원 가입도 만들 거니까 signup txx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페이지를 마찬가지로 사인인 이렇게 해주시고, 사인인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텍스트 문구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 복사하셔서 그대로 signup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main.txx 가셔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signup 그리고 이 부분은 sign인 넣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signup 페이지를 연동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signin 페이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about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메인 페이지, 여기는 회원 가입 페이지, 여기는 로그인 페이지를 담당하는 페이지 컴포넌트를 각각의 URL에 맞게 매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about.tsx는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는 about 누르면 이제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인인으로 접근하면 이제 사인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인업을 눌러보면 이제 사인업 페이지입니다 라고 페이지 라우팅 처리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클레어티브 가장 기본적인 리액트 라우터 기능을 활용을 해서 페이지 라우팅을 진행을 하였고요. 자, 조금 더 아래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샘플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인덱스라는 걸 넣으면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인덱스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쓰면 이제 앱 컴포넌트가 가장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딱 열렸을 때, 즉 이 프로젝트가 최초로 실행됐을 때 이 페이지를 보여준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앱 컴포넌트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앱 헤더랑 앱 푸터 그리고 이 페이지랑 컨테이너 클래스를 가진 레이아웃은 전역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어스 레이아웃, 즉 루트 레이아웃처럼 뭔가 공통적으로 레이아웃을 전역적으로 쓰는 페이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뭐 여기 안쪽에서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싫으면 여기 src 폴더 자체 안쪽에서 뭐 layout.tsx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src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뭐 layout.tsx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fc 해서 저는 이 루트 레이아웃이라는 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app.tsx에 이 부분 전체를 복사를 해서 div 태그가 있는 이 페이지 부분을 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실상 요 메인 쪽은 필요가 없죠. 그죠? 레이아웃 쪽에 요 메인은 페이지로 관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고 앱 헤더랑 그리고 앱 푸터만 이렇게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레이아웃 공통적으로 쓰이는 UI를 걷어내서 모듈화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보면 리액트 라우터에 이 아울렛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울렛을 쓰면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이 부분에서만 UI가 보이고 이 디비전 태그랑 H1 태그는 전체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UI가 보인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도 아울렛이라는 걸 리액트 라우터에서 불러서 이렇게 URL에 따른 페이지가 바뀌는 부분만 아울렛 컴포넌트로 관리를 하면 된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pp.txx의 이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거를 해서 관리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이런 컴포넌트들은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main.tsx 가서 여기에 위처럼 공식 문서처럼 이 라우트를 한 번 더 감싸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 루트 레이아웃이 쓰이는 부분만 감싸서 이렇게 라우트 안쪽에 넣어준 다음에 엘리먼트로 똑같이 저는 이 루트 레이아웃이라는 이 부분을 호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뺀 이 모듈화 시킨 루트 레이아웃이 앱 컴포넌트에서도 앱 헤더와 앱 푸터가 보일 거고 사인업, 사인인도 다 보이겠죠? 아까 우리가 이 페이지가 원래 안 보였는데 그쵸? 이 부분이 지금 헤더와 푸터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글자가 어둡게 보여서 이 메인 페이지와는 좀 다른 UI를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테마 프로바이더가 사실상 이제 앱 컴포넌트에 있는 게 아니라 main.tsx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뭐 감싸 준다든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호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고 index.css는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전역 레이아웃 컴포넌트라고 작성해주면 이제 사인업을 가도 헤더와 푸터가 똑같이 올바르게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사인인으로 가도 똑같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클레어티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루트 레이아웃으로 UI를 전역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페이지 라우팅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공식 문서를 토대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번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거할 코드들은 다 제거를 해 주시고 물론 이 앱 컴포넌트 app.txx를 여기 페이지에서 사실 관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안쪽에 넣어 주시고 이 부분을 이제 app.tsx가 아니라 index.tsx 이런 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메인.점 경로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관리를 해보면 조금 더 페이지는 페이지 내에서 관리하는 코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UI 컴포넌트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도메인별로 사인인은 사인인 그리고 사인업이면 사인업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인업도 사인업 폴더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인업이 아니라 index.tx가 돼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이제 index.tsx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도 이 페이지 바로 폴더 안쪽에서 관리를 해주면 조금 더 페이지들을 관리하는 느낌이 물씬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로도 지금 자연스럽게 다 바뀌었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코드를 제거해도 그대로 index라는 명령어는 잘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도 에러 없이 잘 동작을 하고 로컬 환경 가셔도 새로 고침을 했을 때 UI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인 디클레어티브 모드를 통해서 리액트 라우터 페이지 라우팅 처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처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UI를 레이아웃으로 빼는 이런 코드들도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리액트 라우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뭐 화면을 멈춰 두시고 복습을 진행한다던가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꼭 공식 문서 토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동적 라우팅 처리라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제 개발하면서 그때 다시 와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